부모도 없나 보네. 안 봐도 뻔하지. 할머니, 할아버지, 손주 교육 똑바로 시켜요. 그런데 그 초라한 할머니에게 이사장이 90도 인사를. 초토화된 교무실, 굳어버린 학부모들, 그리고 손자의 복수를 위한 조용한 선전포고.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무료 구독,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46살,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. 사연을 어디에 보낸다는 게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며칠 전 있었던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또 이걸 그냥 넘기기엔 많은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. 제 시부모님은 정말 참 조용한 분들이세요. 겉으로 보면요, 그냥 시골장에 가면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동네 어르신 같아요. 늘 운동화에 모자 눌러쓰고 시장 청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고 식당 가면 제일 싼 메뉴 찾으시고 마트 가셔도 포인트 적립부터 챙기시는 분들이세요. 그런데 아세요? 그 소박한 시부모님 사실은 건물만 여러 채, 운영하시는 회사만 세 군데, 기부금만 매년 억 단위로 내시는 분들이십니다. 그걸 알고 나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니까요.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, 어떤 철학으로 사는 분들인지 알기에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멋지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이들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얼마 전 제 큰아들, 그러니까 시부모님 입장에선 첫 손자죠. 우리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믿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. 아들 민재는요,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.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어려운 친구들 보면 먼저 챙기고 속 썩인 적 없는 아이예요. 그날도 같은 반 친구가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말리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처음엔 단순한 말다툼이었대요. 근데 그쪽 애들이 욕을 하고 먼저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민재가 맞았고 결국 싸움이 난 거죠. 다행히 반 친구들이 찍은 영상이 있었고 상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. 그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온 겁니다. 우리 애가 싸움을 했다고? 그럼 상대방은 누구야? 어디서 뭐 하는 애들이야? 집안이 어떻길래 싸움질이나 하고 다녀? 부모는 왜 안 나왔어? 애만 달랑 보내놓고 무책임하게. 그날 저랑 남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. 작년부터 준비해온 계약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 중이었고 부랴부랴 상황을 들은 시부모님이 대신 학교로 가주셨어요. 그날은 마침 시어머님이 급식 봉사 나가시던 날이었습니다. 펑퍼짐한 베이지색 바지에 빛바랜 회색 조끼, 거기에 봉사하는 동안 헝클어진 머리. 시아버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낡은 운동화에 체크셔츠. 그렇게 입고 학교에 도착하셨습니다. 그 장면을 목격한 친구 어머님이 나중에 저한테 귀띔해 주셨어요. 민재 할머니가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학부모가 쑥덕거리기 시작했대요. 어머, 민재네 저분들이 부모님은 아니겠지? 저 옷 좀 봐, 형편이 안 좋은가 본데. 부모는 없고 저런 할머니가 왔다고? 세상에. 아유, 형편이 안 좋으니 애 교육도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그중 한 엄마가 아주 똑똑히 말했답니다. 요즘은 진짜 애들 친구 잘 사귀게 해야 해요. 그리고 손으로 시어머님을 가리켰대요. 딱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애 관리가 제대로 됐겠냐고. 저 이 얘기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그 소리 다 듣고도 시어머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답니다. 그런데 그때 마침 학교 이사장이 교무실에 들어오셨대요. 문 열자마자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셨답니다. 아니, 교육감님, 어쩐 일이세요? 그 순간 교무실이 사마이너스해졌다고 합니다. 아무도 말을 못했대요. 시어머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그냥 손자 일로 잠시 왔어요. 하셨답니다. 하지만 이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여기 계시는 거 학교 명예입니다. 교육청 시절에도 늘 학교를 위해 애써주셨고 지금도 저희 학교에 매년 기부해 주시잖아요. 그러면서 뒤에 있는 교사들에게 작게 얘기했답니다. 지금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 학교 체육관도 못 지었어.
그제야 교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. 수군거리던 엄마들이 굳어졌고 어떤 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침만 꼴깍 삼켰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아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. 영상을 보니 우리 손자가 먼저 때린 거 아닙니다. 영상을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먼저 손찌검했고 우리 아이는 그 친구를 도우려 한 것뿐입니다. 그리고 조용히 교장 선생님을 향해 말하셨답니다. 혹시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제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학교 전체의 시스템을 검토 요청할 겁니다. 학생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교육 현장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. 결국 영상이 공개되었고 아이들의 태도, 평소 행적, 다른 친구들의 증언까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. 민재가 도운 그 친구는 무사했고 폭행을 주도한 아이들 중 둘은 전학 조치, 한 명은 출석 정지, 나머지도 특별생활지도 대상으로 강력 조치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들 학부모는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내용 중 일부는 이랬습니다. 저희는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. 반성합니다. 앞으로 우리 아이도 우리 자신도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. 그날 이후 민재는 더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.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부모님께 무릎 꿇고 감사 인사드렸습니다. 시어머님은 담담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세상엔 겉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. 그래도 결국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. 그러니 민재처럼 바른 길을 걷는 아이는 언제든 빛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날 민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엄마, 내가 할머니, 할아버지 손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.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이 사연을 쓰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. 그리고 소박함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. 제 시부모님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. 그런 두 분의 손자라서 제 아들이 그렇게 곱게 자라준 거겠지요.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이자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